커피숍은 나의 놀이터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리모트 워커들이었고 지금은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 카페. 1인 사업자가 그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이 공간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내가 1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공간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투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해 줄 곳을 찾고 있는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원루프의 양승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루프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루프는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 카페 원루프 랩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네.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뭐 다른 공간에서 뭐 투자와 관련해서 만난 거는 뭐 기본이고 인터뷰가 두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터뷰랑 인연은 아마 제 기억엔 처음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다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게 원루프가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2년 한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네. 2년 6개월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일단 달라진 거. 네. 예. 일단 원루프가 하려고 하는 일을 오늘 네. 또 인터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원루프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저희가 2년 전에는 네. 리모트 워크를 할 때 네네. 겪는 그 업무 공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네, 막 끝났거나 맞습니다. 이제 막 끝나기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 노트북을 들고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원루프 랩이라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초점을 맞췄던 저희의 고객은 리모트 워커들이었고 네네. 그 리모트 워커가 속해 있는 회사들이 우리 구성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분산 오피스, 거점 오피스를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네네.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네네. 저희가 뭐 2년이 시간이 쭉 흐르면서 네네. 저희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 네네. 1인 사업자 분들이 많아서 1인 사업자를 더 타겟으로 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초점을 더 맞춰야겠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지금은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 카페 원루프 랩을 더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거점 오피스, 분산 오피스에 네. 가까웠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뭐 스타트업도 있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투자받은 곳도 네. 있었고 했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참 진짜 일상으로 이게 복귀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리모트 워크가 그냥 대세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네. 빠르게 그냥 다 오피스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업을 좀 그래도 그나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남은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1인 사업자더라.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용 고객들에서도 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이제 노트북에 쿠팡, 소카, 뭐 카카오 뭐 이런 이제 네네. 자기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였다면 네네. 현재는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자이너, 네. 뭐 개발자분들,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속 찾아주시고 네. 또 지속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의 전통적인 네. 어떤 공유 오피스계에 네. 좀 큰 손들이 있잖아요. 네. 뭐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생각이 네. 나는데 거기도 사실 1인을 위한 2인을 위한 오피스를 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 안 가고 원루프를 찾는 이유
뭐 대표님 생각에 어떤 네. 부분이신가요? 네, 저희 원루프랩 사당점 바로 옆에도 사실 패스트5 네. 지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사당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그 1인 사업자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패스트5 같은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게 되면 네. 그 1인실을 사용한다라고 네. 하면 대략 40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1인실을 이용해야 되고요. 네네. 뭐 라운지 공간을 쓴다라고 하면 2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이용하고 네네. 라운지 공간을 쓸 수 있지만 그 공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공유 오피스, 3, 4의 공유 오피스 라운지에 가면 네. 그 공간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주사 분들이기 때문에 라운지에 나와서는 뭐 주로 쉬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업무에는 딱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설정이 돼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공간은 그렇게 핫데스크라든지 자유석을 이용하더라도 업무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네.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네. 그 바로 옆에 패스트5가 있지만 저희가 자생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갖고 그런 운영할 수 라운지 있는 이용하시는 공간입니다. 분들이고 1인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1인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뭐 3, 40만 원을 내고서 그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1인실이라는 공간이 아주 넓고 쾌적하기보다는 굉장히 좁죠. 네, 굉장히 좁고 답답하기 때문에 네네. 짐을 보관하고 뭐 책을 쌓아두고 이런 용도로 쓰시거나 또 그 뭐 화상 회의하거나 통화를 할 때 이용하시고 답답하니까 나와서 일하시기도 이걸 반복하는데 좀 그 1인 사업자가 그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한계가 이제 그렇죠. 1인 네, 사업자가 네, 거기가 네. 주된 고객은 아니실 네, 거니까. 네, 네. 뭐 하여튼 한계가 그런 있다. 분명히 네. 한계가 있다. 네. 그럼 우리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1인 사업자가 좀 쾌적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너무 답답한 공간, 방에서 일하기보다는 네네. 좀 오픈된 공간에서도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모니터라든지 네. 업무용 의자, 네. 파티션들을 설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당연히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다수에게 시선을 숨겨서 은신하고 싶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공간들은 폰부스라든지 네. 포커스 부스 네. 이런 이제 부스를 제공해서 그런 곳에 머물러서 또 집중해서 업무를 하시거나 휴식을 하시거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거점 오피스, 분산 오피스를 기대하고 뭔가 공간을 좀 네. 뭔가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이제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네. 사라지면서 실제로 남는 우리 고객들은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실은 1인 네. 사업자 네. 또는 프리랜서 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사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공용 오피스를 많이 쓰긴 써요. 그리고 그런 아까 같이 뭐 대형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 독립적으로 있는 곳에도 되게 많이 오피스. 쓰더라고요. 예, 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도 분명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그 1인실의 가격도 패스트5가 뭐 40만 원 전 네네. 스파크 플러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네. 뭐 잘 브랜드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동네에 어디나 네네. 한두 개씩은 있는 네네. 이제 소오피스 브랜드들에서 운영하는 그 1인실의 가격은 대략 뭐 20만 원에 30만 원 사이 정도 네.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1인실을 2, 30만 원 내고 쓴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내가 1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공간이냐라기보다는 뭐 냉난방의 문제라든지 공간에 이제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공간을 내가 잘 되면 떠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들이 좀 더 많다고 근데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게 네. 기사가 나갈 때쯤이면 네. 뭐 네. 사진도 나갈 것 같고 네. 이럴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네. 아마 뒤에 사진이 떠 있을 네.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러면은 공간을 설계한 철학이 있습니까? 네, 이제 공간을 저희도 제가 몇 개를 인테리어를 해보고 네. 또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저 공유 오피스 하고 싶은데 뭐 30평, 50평의 공간을 공유 오피스 하고 싶습니다. 뭐 방을 몇 개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그 가져온 공간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과 네. 실제 공간을 운영해본 노하우를 담아서 네. 그 공간의 동선이라든지 이용자가 어떻게 쓸 건지를 상상하면서 만든 공간하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음. 저희가 그동안 그 제휴 영업을 하면서 방문했던 공간을 보고 저희의 원루프 이용자들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그 네네. 차이가 매우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실제로 요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약간 코워킹 네. 카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요새 그 뭐죠? 스터디 카페 네. 도 많고 네. 또 그런 데 가서도 또 일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또 네.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1인 또는 2인 소규모로 그냥 혼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업무 또는 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네. 공간. 이게 커피숍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네. 근데 네. 기존의 공용 오피스는 그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답답하지 않게 네. 갇히지 않고 네. 근데 갇히지 않았는데 뭔가 독립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그런 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원루프랩 사당점하고 네네. 원루프랩 동탄점 두 개 그러니까 지점을 군데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사당점이 그러면은 약간 시그니처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당점은 이제 3등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의 네. 자유석 네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3분의 1은 저희도 4인에서 6인의 입주사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유지가 돼 있고 네네. 나머지 3분의 1이 입주사와 코워킹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네. 휴게 공간 라운지 회의실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1인실이 사실 저도 거의 노마드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서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네. 커피숍은 뭐 나의 놀이터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특히 나이가 드니까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모니터가 네. 있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트인 공간에 있는데 네. 다 모니터까지 배치해놨다. 네, 이런 네, 이야기 맞습니다. 들어보면 참 네. 좀 약간 끌리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1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다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코워킹 카페에 집중하기 전에 뭐 리모트 네. 워커들을 타겟할 때도 네네. 당연히 리모트 워크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글로벌 회사의 직원들이거나 좋은 네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리모트 워크 많이 했으니까 네네. 그분들의 원래 본사 사무실의 업무 공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좋은 업무용 의자와 당연히 노트북과 듀얼 모니터가 네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네네. 상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본인 자리에 없더라도 그거를 내 집 근처에 사무실 가더라도 그런 업무 환경과 비슷하도록 세팅을 생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세팅들은 1인 사업자여도 그 노트북만 들고 가서 내가 노트북을 펴면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같은 그 공간으로서 또 그 리모트 워커를 타겟으로 했지만 1인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뭐 거점 오피스 네.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확장 전략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물론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확장하는 전략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인터뷰할 때 투자를 많이 받아서 확장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네. 뭔가 제휴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장하겠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뭐 2년 전에 인터뷰 할 때도 저희가 대략 서울, 경기, 인천에 그 공유 오피스라고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네네. 그 지점들이 대략 최소 1,000개는 있다라고 네네. 파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리모트 워커를 위한 거점 오피스 서비스를 구상하려고 하면은 네. 지역적 커버리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서울, 경기, 인천에 최소 지하철역이 한 300개 있으니까 네네. 300개 정도의 거점은 확보해야 음.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거점 오피스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지역적 커버리지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네네. 제휴점들에 방문을 해보면 실제로는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 저희가 공간을 고민했던 방식이 녹여진 공간이 더 많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방으로 다 쪼개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탁 트인 라운지 공간보다는. 네. 근데 그런 네. 분들이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랑 제휴하기 위해서 네. 인테리어를 우리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도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거점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들기도 네.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피벗 아닌 피벗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타겟하는 고객 자체가 네네. 바뀌었으니까 그- 굉장히 큰 피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저희 공간을 이 다른 타겟으로 리모트 워커를 대상으로 만든 공간이 네. 운영하다 보니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저희가 굳이 마케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1인 사업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잘 사용하는 걸 보면서 1인 사업자를 타겟으로 네. 이 서비스와 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더 맞겠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 사당점하고 또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중간에 또 아까 동탄점이라는 네. 것도 뭔가 새로 생긴 약간 느낌인데 네네. 거기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탄점은 코워킹 카페 컨셉은 아니지만 네네. 그 공간을 오픈하기 전에 실제 방문해 보니 그 1인 사업자들이 많이 쓴다기보다는 기업 단위 TF팀들이 많이 쓴다는 것을 확인해서 네. TF팀에 적합하게 공간을 설계를 했고 실제로도 그런 TF팀들이 많이 사용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 글로벌 회사 중에 한 곳이 전체를 통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그 통으로 사용하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네. 주변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네. 뭔가 코워킹을 하는 네. 일을 하는 네. 뭐 다양한 뭐 파트너 회사들이 와서 단기간 머물면서 뭐 이런 공간으로 많이 썼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아주 그 부분 되게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되게 잘 네. 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네.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 네, 들었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우리의 뭐 컨셉은 아니니까 네. 이 여기에 잘 되는 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 사당점 같은 어떻게 보면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 네. 카페를 만드는 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될 텐데.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리모트 워커를 위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은 뭐 좋게 했지만 사실은 약간 실패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대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도 거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거점 네. 늘리기 위한 우리의 계획이 뭐가 있나? 네, 저희가 지금까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다른 코워킹 카페라든지 공유 오피스 네. 또는 뭐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신다, 계획을 네네.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좋은 공간을 저렴하게 네네.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오픈된 다음에는 이 인건비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고민이 분명히 되실 텐데 네네. 저희 이 두 가지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테리어를 그동안의 경험으로서 어떤 공정의 표준화라든지 설계의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인테리어 일반적인 인테리어에 의뢰했을 때보다 최소 10에서 20%는 더 저렴하게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게 빠르게 홍보해서 손익분기점까지 넘기고 그다음에 공간 이용자들이 그 운영자를 찾지 않고서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런 네네. 것들이 뭐 원루프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이니지를 어떻게 만들고 안내할 건지에 대한 그 고객 경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레버리지해서 저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선출점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공간을 인수해가지고 운영하실 사장님을 저희가 찾아서 인수를 저희는 매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또 1년 안에 저희가 투자자본을 1년 안에 회수하는 거니까 이걸 네. 바탕으로 또 다른 지점을 출점하고 다른 지점을 출점하고 이거를 반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사실은 좀 경기도 어렵고 지금 네. 힘들고 네. 그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네. 그래서 뭔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점을 한번 늘려보겠다 우리 직영점 늘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네. 우리의 시그니처인 지점을 하나 우리가 직접 만들고 네. 인테리어 노하우도 있다고 하셨고 네. 아까 이 6개월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자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하여튼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거를 원하시는 분한테 판다. 네. 그리고 다시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드리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가맹점주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본인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또 생긴 돈으로 새로운 네. 곳에 또 우리의 시그니처를 네. 만들어서 또 그런 네. 대파는 전략.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좀 약간 우리도 약간 뭔가 좀 너무 확장 전략이 네. 좀 자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좀 더 네. 훨씬 더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진 거군요.
네, 이렇게라도 또, 네. 또 스피드를 내서 할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네. 실행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네. 그 역삼 쪽의 팁스타운 쪽 네. 네,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재역의 그 ICT 특구로 지정된 네. 지역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뭐 빠르면은 네. 뭐 금방 말씀하신 거에 내년 안으로는 뭔가 실행이 되는 건가요? 네, 내년 한 1분기 정도 안에는 네. 그 양재나 팁스타운 이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먼저 골라서 네. 출점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팁스타운은 저가 뭐 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네. 거기도 1인 사업자들이 네. 많이 있나요? 어떻게 한번 사전 조사 같은 거 해보셨는 건가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문의 들어오는 고객의 유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보육 공간에 있다가 사무실을 구하는 아.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 팀이 뭐 4명에서 6명 정도인데 네네. 4인실, 6인실 있어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다가 네네. 4인실, 6인실은 지금 만실이어서 없지만 네. 저희가 핫데스크 공간이 네. 여유가 있어서 네. 이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라고 네. 하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입주 공간보다 이게 더 좋네요? 라고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팁스타운의 보육 공간에 있다가 네네. 졸업하는 회사들이 네. 또 한 번 이제 회사가 그 근간에 자리를 잡거나 뿌리를 내리는데 이걸 이동한다는 건 또 꽤 큰 의사결정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팁스타운에서 이제 졸업하거나 보육 기간이 끝난 기업들이 네. 사무실을 찾을 때 네. 저희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네. 팁스타운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네. 그런 이유는 그 역삼역 쪽이 네. 공실도 많이 사실 있고 네네. 매물로 나온 건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건물주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물주들에게 또 저희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공실까지 알아보셨으면 상당히 네. 많이 알아보신 네. 거네요, 대표님. 그죠? 네네,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보면서 사실은 이제 하여튼 요새 경기가 좀 네. 어려우니까 네. 건물주분도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건물주분들의 고민도 좀 해결해 드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도 좋고 네, 네, 뭐 하여튼 또 다른 실제로 이런 공간을 원하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런 핫데스크에 여러 명이 팀이 와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팀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팀이 이용하기도 하고 1인 사업자가 와서 네. 이용하기도 하고 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계획들이 잘 실행이 된다면 또 우리 이 뭐 한두 군데 정도가 또 성공해내고 하면 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에 대한 거는 근데 이게 대표님이 그래도 몇 년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공간을 운영을 안 하는 입장에서 공간은 네. 절대 나는 운영을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공간을 이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좋아하게끔 네네. 이제 공급은 많고 네. 이용하는 사람들의 예전에 만들어 놓고 하면 대부분 찾다면 네네.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네. 그 이용자들의 공간 경험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그거에 맞게 공간을 다시 설계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이제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네네.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기회는 물론 서울에서도 여전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수도권에 네. 많이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공실로 있는 상가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네네. 더 큰 기회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탄에서의 네. 성공 경험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발굴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계획이 있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분들도 예를 들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이 많으신데 특히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네.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건물주의 고민이라는 건 아직 뭐 인테리어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면 네. 우리가 제안하는 인테리어를 해서 네. 1인 사업자를 위한 카페를 만들자, 네. 워킹 카페를 만들자, 네. 코워킹 카페를 만들자. 이게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약간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꼬마 빌딩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네. 이제 부동산에서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권하거든요. 여기 사무실로 임대 주려면 네. 냉난방기도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야. 바닥도 한번 다 깔아주시면은 임대 더 잘 돼요. 라고 그래도 약간 시설 투자를 권하시고 네. 당연히 건물주들도 아 그래야 내가 임대가 더 잘 나오겠네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 그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방식으로 네.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구성이 조금만 더 추가되면 네.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라는 것이 이제 설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1인대를 잘하려면 냉난방기 교체해야 돼요에서 조금만 더 가면 투자를 조금만 더 하고 이거에 대한 그럼 운영은 누가 할 건데 원루프한테 맡겨주시면 더 잘 그냥 동네에 부동산에 임대해서 어떤 회사가 이 전체를 쓰는 것보다 저희가 공간 관리도 잘하고 또 운영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다 돈을 받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네. 그냥 사용료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자리에 당 얼마를 받는 네, 형태가 될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미 그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우리한테 와서 좀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렇게 해달라. 직접 운영도 위탁 운영까지 맡긴다. 그럼 우리의 수익 모델은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비들이 네네. 발생할 텐데 그 실비는 실비대로 정산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전체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매출액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네. 사업 모델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한창 거점 오피스 하면서 뭔가 확장 전략을 좀 펴다가 지금은 약간 좀 줄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네.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저랑 그 다음에 CTO님 그 다음에 마케팅 담당하셨던 이사님께서 그 몸이 좀 편찮으셔서 네네. 병가 중이시지만 이렇게 네네. 3명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사당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동탄점도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관리 인력, 운영 인력이 많이 들지 않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 오피스들의 라운지 정책과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입주사들한테는 라운지를 24시간 액세스하게끔 네네. 많은 공유 오피스들 하지만 네. 핫데스크만 이용한다 그러면 네. 커뮤니티 매니저가 상주하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 운영 시간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게끔 네. 오픈하고 있고 네. 그렇게 오픈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매니저가 그 시간 전체에 상주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오전에 최소한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제 청소라든지 네네. 공간 정리들을 수행하고 네네. 퇴근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주 뭐 하여튼 뭐 작은 다른 큰 뭐 대형 우리 오피스들에 비하면 그래도 작지만 네. 그래도 운영한 노하우가 굉장히 오래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더풀 앱이 생긴 지가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가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21년 7월에 저희가 1호점 9위점을 오픈했고요. 네네. 지금 24년 이제 12월 거의 다 돼가니까 네. 3년 조금 더 네, 넘었습니다. 3년 좀 더 넘게 지금 현재 운영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개발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1인 사업자를 위한 코워킹 카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미 한번 인터뷰를 했던 팀인데 그래도 2년 전에 했던 팀을 다시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희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동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지점이 바뀌어서 아마 네. 사업이 안 바뀌었으면 정말 인터뷰를 했으면은 성과를 자랑하든지 그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한번 잡았던 설정했던 방향이 잘 돼서 쭉 가는 케이스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많이 네. 못 봤거든요. 조금씩은 다 피벗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피벗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이 인터뷰를 보시는 스타트업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다른 스타트업 만날 때도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투자자분들 그래도 이제 투자를 받으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투자는 앞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2분기 이후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분기 정도에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역삼과 양재 네. 쪽에 네네. 추가 이제 저희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총 집대성한 네네. 지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라운드를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약간 그래도 그 일단 만들고 약간의 네. 성과를 가지고 네. 뭐 추가 투자를 한번 받아보겠다.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한 규모는 최소 이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한 개 지점을 저희가 출점할 때 네네. 대략 뭐 보증금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네. 소요될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개 해서 또 회수하고의 전략을 돌려야 될 텐데 네네.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을 총 6개월 동안에 굴린 다음에 또 다시 6개월 전 거를 엑시트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네. 한 동시에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3개에서 6개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최소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그래서 많으면 뭐- 한 20억 정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네. 다시 좀 네. 여유가 남아 있긴 하니까 네. 이 방송을 우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면 다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진짜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했던 이야기 종합해서 네. 투자자분들께 네. 왜 우리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타겟하는 고객이라든지 또 사업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해서 뭐 핵심 강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뭐 근성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포기할 때까지 실패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살 길을 찾으면 분명히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가지고 또 1인 사업자를 위한 또 좋은 공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을 찾으신다면 저희 원루프와 양승연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오늘 네. 너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들도 아주 새로운 경험, 네. 대표님도 아마 또 네. 새로운 경험 네. 하셨을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잘 쌓여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좋은 기운이 네. 전해져서 네. 예,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대표님을 만나자고 아우성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